이 챗 GPT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발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작권 이슈를 따질 때 아주 이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이슈를 따질 때도 같은 방식을 따져야 됩니다. 자, 먼저 이 해당 콘텐츠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창작을 했는가? 자, 그리고 이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인가? 아니면 그냥 저작권자인가? 예, 그리고 법적 보호 기간 내에 있는가? 그리고 이 저작물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저작권 침해 같은 걸 따질 때 말하는 거죠. 이 저작물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가 어느 정도 이용해서 만들었는가? 이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의 피해를 끼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문제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든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든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관련된 걸 파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누가 창작했는가? 이게 일단 중요한 이슈예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저작권 이슈를 따질 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 즉 저작자가 창작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혼자 한 것인지 아니면 2명 이상이 한 건지 아니면 이제 회사가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이게 아이디어만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실제 창작에 관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저작권 이슈는 뭡니까? 바로 실제 창작에 관여한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인가 요거를 이제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 저작권법에서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일 수도 있고 뭐 외계인일 수도 있고 뭐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창작에 관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닌 존재가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처음부터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일부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 극히 일부 드물게 저작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거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든 이 창작물, 이러한 과정이 나오기까지는 그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들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 시간 투자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인 보호 측면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만든 이 창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현재 이 저작권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한 토론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건 뭐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명예와 재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누군가의 이익과 명예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과 명예예요. 예.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름 수고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개인이 작업한 게 아니라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구글이라든가 또 뭡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뭐 일반 대기업, 삼성전자, 뭐 LG, 자,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네, 이랬을 때 단순하게 물론 인공지능을 만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어떤 다른 이익을 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슈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으로 만든 또 결과물이 어떤 상업적 이익,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만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고민하겠죠. 아,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나의 대세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뭘 하나 만들 때 이 기획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제작을 하고 완성을 하고 또 마케팅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의 명예와 실적, 자존감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이 무슨 일을 기획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정성을 들였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호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거고 수많은 창작자들도 그걸 통해서 새로운 다양한 콘텐츠와 저작물들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저작권법을 개정을 해서 좀 뭐 새로운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고 또 연구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실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뭐 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몇몇 분들, 아주 이 업계에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들 이 영상을 과연 보고 있을까요? 보고 계신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뭐 여기까지 와서 봐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이런 어떤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와 같은 입장의 평범한 이용자, 창작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 만든 어떤 결과물, 수고의 대가로 만든 그 결과물이 설령 이 A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해도 이거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그 사회에 더 이익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다른 법으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법, 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그 내용을 활용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성과물을 가지고 무단 이용해서 그러니까 무임승차해서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성과물을 불법 도용한 거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호 장치가 있긴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먼저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의 저작물 이거를 인정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밤새 고민하면서 이렇게 법 개정을 위해 어떤 합당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법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창작자들이 지금 이 순간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창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써먹어야 합니다. 네,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자, 첫째, 우리가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창작의 핵심, 가장 중요한 주체가 아닌 인공지능을 도구로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든 것을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수익 창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무단 이용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호를 받든 못 받든 결국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나의 권리를 찾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인 내가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서 내가 창작의 핵심 역할, 그러니까 최대 주주 역할을 해야만이 현재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되도록 도구로 쓰는데 거기에 중점
포인트를 두고 내가 챗GPT라든지 다른 여러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창작의 주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때, 특히나 어문 저작물과 같은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저작권 동화집이라고 하는 완전한 허구적인 창작 형태의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제가 다시 사실관계를 넣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제가 하나의 소설을 썼습니다. 단편 소설로 옴니버스 형태의 안데르센 동화집의 이야기 형식을 빌려와서 제가 새롭게 썼어요. 이때 안데르센 이야기의 형식을 인공지능이 긁어왔고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아닌 어떤 특정 사실관계나 정보를 다루는 형태의 글을 써야 할 경우,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사실관계와 출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챗 GPT 등을 활용해서 이 콘텐츠, 특히 어문 저작물을 처음에 만들 때 가장 이 챗 GPT의 장점이 뭐냐면은요, 처음에 기획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의 틀을 만드는 이 작업을 챗 GPT가 아주 수월하게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사실관계나 정보 등을 다루는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출처의 파악을 별도로 해야 된다. 별도로 해야 된다.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된다. 구글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검색을 통해서 이것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출처라든지 사실관계를 써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물론 완전히 허구적인 내용, 그러니까 진정한 창작 있죠? 소설이라든지 이런 시 같은 걸 만들거나 뭐 그림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겠죠. 이건 좀 더 수월합니다. 이거는 챗GPT를 활용해서 하기에는 아주 좋아요. 자, 문제는 어떤 사실관계, 정보, 팩트체크 등이 필요하고 출처 등이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내가 확인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챗GPT 등의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하면 현재의 저작권법 이 개정에 대한 결론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는 창작을 하는데 엄청 수월하게 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익 창출의 큰 노하우, 그리고 수익 창출하는데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이 챗GPT가 한다. 그래서 보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스스로 활용해서 정말 돈도 벌고 창작자로서의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 장점을 잘 활용합시다. 저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강사로 활동하는, 위촉 강사로 활동하는 한광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구독 좀 하시죠.